네, 안녕하세요. 넥서스 대표이사 장영국입니다. 오늘 주주총회 날을 맞아서 참석해 주신 주주분들과 그 다음에 또 간담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미디어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제가 오늘이 거의 이제 3월이 끝나가는 날이기도 하니 지난 1분기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재단을 설립하고 토큰 세일즈를 한 다음에 첫 번째 게임을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재단은 스위스에 잘 설립이 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현재 진화된 규제를 갖고 있는 스위스와 EU 규제에 잘 맞춰서 재단의 활동들이나 저희 토큰 세일즈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를 계속 잘 맞춰나가는 우리의 경험과 역량이 결국은 추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확립됐을 때 우리는 규제 안에 규제를 잘 지키는 제도화된 토큰으로, 제도화된 코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소기의 진전과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큰 세일즈는 이제 원래는 뭐 3월 안에 다 끝나기를 제가 바라고 그런 포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프라이빗 세일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10 밀리언 US 달러, 1,000만 불 정도 프라이빗 세일은 끝나서 입금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이제 퍼블릭 세일즈, 그다음에 거래소 상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나 이제 퍼블릭 세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파트너들, 거래 상대방인 거래소들과 또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전망에는 4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다음 단계로 어떤 액션을,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공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트너들과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공개하고 4월 안에 토큰 세일즈는 1달러 되는 정도의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게임 출시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게임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게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이 결국 블록체인에 연동돼야 될 우리 블록체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이 발행한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월렛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이제 게임 출시의 의미였는데요. 실제로 개발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블록체인이 완료가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올렸는데 4월 1일 화요일 날 저희가 테스트넷 형식으로 론치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메인넷으로 정식 론치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만 일단 테스트넷으로 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외부와 내부의 테스트를 통해서 체인을 좀 더 개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월렛도 지금 이제 애플, 구글 심사를 이미 넣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월렛도 테스트넷 론치하고 같은 날인 4월 1일 날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월렛의 이름은 크로스X고요. 그러니까 크로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로젝트에서 제가 또 약간 반성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앱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그 혼란을 일으킨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저희는 모든, 그러니까 회사가 제공하는, 크로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이 앱 하나에 다 모든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시작은 게임부터지만 만약에 저희가 제 생각대로 게임을 잘하고 다른 분야로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이 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거라 앱 이름은 크로스X라고 져서 4월 1일 날 나오게 됩니다. 게임도 이제 첫 번째 게임은 라그나로크가 제일 진도가 결국 빨랐고요.
라그나로크 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첫 번째 게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남은 1, 2주 동안 몇 주 동안 뭐 게임 전체를 고칠 수는 없고, 제가 아마 우리 기자분들과 인터뷰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 요리화, 우리가 좀 되게 매운맛의 부분 요리화의 시대가 끝나가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게임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인게임의 경제는 유저들한테 다 돌려주고, 게임 회사는 그럼으로 인해서 유저의 기반이 커지면, 많은 유저가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인한 매출을 얻는 게 맞다. 따라서 정액제나 혹은 변형된 정액제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드렸던 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판단할 문제라, 뭐 제가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권장을 하거나 혹은 조언을 드리겠지만, 게임 회사들이 각자 자기의 성과에 따라 판단을 하는 문제라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라그나로크 개발사랑 같이 합의한 거는, 이번 게임부터 정액제로 가자. 변형된 정액제로. 그래서 원래 그 라그나로크 몬스터월드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그 안에 있는 카드를 파는 겁니다. 가차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부분 유료화죠. 근데 안 팔기로 했고요. 그거 가차로 안 팔고 결국 그 카드를 게임 내에서 얻는 재화로 만들었고, 다만 그 재화를 좀 더 잘 얻기 위해서 혹은 그것들을 토큰화해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배틀 패스 같은 정액제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제 생각엔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게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한 4월 22일 정도를 저희가 새로운 게임 론치일로 잡았고, 그래서 블록체인도 개발이 다 됐지만 아직 돌아가는 게 없기 때문에 메인넷보다는 테스트넷으로 일단 런치하고, 4월 22일에 맞춰서 블록체인 메인넷과 게임의 정식 론치, 이걸 같이 하자라고 해서 수정된 일정은 4월 20일입니다. 물론 이제 1분기에 다 한다더니 결국 다 못했네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제가 회사에 대한 평가나 특히 이 일들을 해왔던 뭐 재단 설립부터 게임 개발, 플랫폼 개발까지 해왔던 우리 멤버들이 매우 열심히 일했고, 저는 1분기의 성과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분기에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다 진전을 이뤘고, 특히 플랫폼이나 지갑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개발을 완료했으니까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3년 걸렸거든요. 아무리 해봤던 일이라 해도. 그래서 저는 1분기의 성과에 대해서 하기로 한 일들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일이라는 건 연속성이니까 그런 연속성으로 봤을 때,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는 이제 4월에 토큰 세일즈 마무리하고 첫 번째 게임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뭐 기자님들이나 우리 주주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 다음 무슨 게임이 나오느냐, 무슨 게임이 그 다음 나오느냐, 이제 이게 저희가 보여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라펠제임이나 드래곤플라이트 말고 MMORPG 새로운 장르, 그 다음에 약간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과정이라 의미 있는 게임, 좀 성공할 수 있는 게임들을 계속 선보이는 게 2분기부터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은 갖춰져 있으니까. 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1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편하게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 테크엠 조성균 기자입니다. 오늘 대표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방금 전에 이제 4월 1일 이제 데이터넷 론칭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크로스 생태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주총에서 사회이사 선임이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이제 사내이사 선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사회이사로만 이사회가 구성됐는지, 이게 맞다면은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테스트넷이 이름이 테스트넷인데 뭐 우리가 이제 게임 쪽으로 보면 얼리 액세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인넷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근데 다만 게임 런치까지 시간이 있으니 일단 테스트넷이라는 이름으로 런치를 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해보자는 의미지, 실제로 그 네트워크가 저희가 사업을 전개할 때 하는 역할은 메인넷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반 블록체인이 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게임 토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모든 토큰들이 발행하는 플랫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회 구성은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이제 2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6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대학 때나 대학원 시절에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전략 혹은 뭐 기업의 거버넌스 이런 것도 조금 공부했는데, 그때마다 보면 이제 미국식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 96년, 7년 뭐 이때쯤에는 사실 그게 여러 이론이 있었어요. 미국식의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인 거버넌스가 맞냐, 아니면 심지어 유럽의 가족식 경영이나 일본의 게이레츠라 그러는데 계열회사 경영이 맞냐, 심지어는 한국의 재벌이 더 효율적이다, 한정된 자원이 있는 국가에서는 재벌한테 몰아주는 방식이 경제성장에 바람직하다라는 사실은 그런 논문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리기도 했어요. 재벌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냥 그 분야에 있어서는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이사회 중심으로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회사들이 결국은 더 성과가 좋더라라는 게 그냥 글로벌하게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했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결국은 미국식 거버넌스로 가겠다는 거고, 한국에서 뭐 일고 있는 방식도 결국 미국식 거버넌스의 장점들을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 회사니까 미국처럼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한 한 그 맞는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변해가고 혁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무튼 제가 뭔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그래서 사내 이규제큐티브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이사회라는 거는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부인들이 회사가 잘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사 5인 중에 사내이사는 저 한 명이고 사회이사가 4분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은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분들을 사회이사로 모셔서 우리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생각으로 이사회 구성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게임스 박준수 기자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손재격 엑셀게임스 대표가 이제 같이 하게 된 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영입을 하시게 되는지 좀 구체적인 일화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그 두 분이 좀 어떤 비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뭐 저랑 같이 막 게임을 개발하고 하는 일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송재경 대표님 너무 부담스러워하시고 그거는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아마 이제 지난 이제 커리어를 약간 정리하고 어쩌면 약간 개인으로 보시면 좀 휴식도 취하시면서, 그 다음에 좀 제로 베이스로 고민도 하시면서 새로운 기술도 보시면서 그럼 미래의 게임은 어떻게 돼야지, 이런 식의 상태일 것 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저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좀 느슨하게 일을 하시는, 느슨하게 고민하시는, 오히려 뭐 리서치하시는 그런 연구하시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일정을 맞추고 뭘 하자라고 정하고 해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29년 전에 처음 넥센에서 일할 때 그때 바람의 나라가
처음 서비스한 날이어서 그때 처음 뵀었고요. 정재경 대표님은. 그래서 29년 동안 뭐 자주 뵌 적도 있고 자주 못 뵌 적도 있고, 또 제가 전 회사에서 엑셀 게임즈 투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자주 뵀었고, 그래서 그 사석에서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 요즘에 어떤 고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면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형님, 그러면 저희가 그 재단도 만들고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하고 AI도 하니까 그런 거 좀 저희랑 조언도 주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면 어떨까 했더니,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뭔가 막 부담 있는 거면 자기가 못 하는데 좀 편하게 자유롭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식의 좀 편안한 고문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하시게 되는 일은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과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아마 뭐 알기로는 AI 관련해서 뭐 이렇게 원래 워낙 뭐 천재 프로그래머시니까 AI 관련해서 혼자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로 개발자들과 그 다음 게임은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게 게임의 미래일까, AI를 이용한 게임,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이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고민하시고 기획하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랑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입니다. 단독 대표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전 회사에서 이제 만드셨던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뭐 해킹 이슈랑 뭐 공지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주들 신뢰가 많이 훼손이 됐고, 뭐 토큰 가치에도 타격이 컸는데, 넥서스에서 앞으로 좀 전개하시려는 뭐 프로젝트들은, 크로스 체인 프로젝트들은 좀 보안이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좀 그동안의 다른 프로젝트들과 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가시려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가 기존에 이제 액션 스퀘어 시절에 개발하시던 웹2 게임들이 이제 뭐 성과가 뭐 엄청 좋지는 않았다는 게 이제 시장 평가들인데, 앞으로 이제 좀 장 대표님이 그립을 잡으신 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런 웹2 개발력은 좀 경쟁력을 어떻게 좀 높여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결국 그 블록체인의 해킹은 뭐 최근에 이제 파이어블록스라는 이제 지갑 관리해주는, 거기는 아직은 해킹 당한 적이 없죠.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실제로도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앙화된 거래소들에서 해킹이 되거나, 아니면 결국 블록체인에 있는 토큰들도 뭔가 이게 실제에서 뭔가 쓰임이 되려면 뭔가 그 유저의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과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해킹이 벌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난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전송하는 그 페이지 자체를 그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보내는 사람들이 주소가 너무 기니까 확인 안 하고 보내면서 이제 벌어진 사실상 인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내거나 중요한 걸 보낼 때는 주소가 아무리 길어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내다 보니까 벌어진 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브릿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저도 모르지만 그것도 뭔가 프라이빗 키나 이런 것들이 유출된 이제 인재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 위변조가 불가능해서 블록체인은 괜찮은데, 블록체인에 접점이 있는 것들은 여전히 기존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해킹에 노출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번 걸 보면서 이제 인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절차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 귀찮더라도 지갑 주소 맞는지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으면 안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 안 하면 이제 그때 이제 해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자는 거와 더불어서 그 이제 시스템 설계적으로도 약간 취약적인,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도 좀 더 안전한 방식, 그러니까 좀 더 블록체인을 많이 써서 뭔가 블록체인 아닌 쪽에, 블록체인 아닌 시스템에서 해킹이 블록체인 해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안도 만들었고, 또
뭔가 사고라는 게 되게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한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중단시킨 것도 맞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끊을 수 있거나 하는 약간 정책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아예 딜레이를 줘서 24시간이 걸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번 갖고 보내면 그걸 중단시킨다든가 하는 기존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쓰는 해킹이나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들도 운영 방식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 시스템보다는 나은 보완을 했고, 보완은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넥서스의 본업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지만 결국 좋은 게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게임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매우 열심히 할 거라고 아까 4월부터는 그게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 중에 파트너십도 있지만 당연히 저는 M&A를 하기 위해서 상장사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서 좋은 게임들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적합한 그리고 블록체인 의지를 갖고 있는 팀이 있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서 게임을 확보해 나갈 겁니다. 사실 지금 게임 개발 시작하면 그거는 2, 3년 걸리니까 그것도 옵션이긴 한데 그거는 정말 좋은 개발자가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게임을 만들 테니 뭐 2, 3년의 기회를 달라 그러면 전 둘 텐데 그거 자체는 저는 계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좋은 개발자라는 게 뭐 찾는다고 찾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상장사라는 걸 활용해서 좋은 회사, 좋은 팀, 좋은 게임을 M&A 한다 하는 게 제가 게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지게네코리아 김한준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드렸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과거에 블록체인을 좋아하면 게임이 더 재미있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글로벌 진출도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꽤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시장 성과는 이렇다 할 반응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런 관점이 여전히 유지 중이신지 달라진 게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은 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넥서스에서 선보일 앞으로 또 게임들은 좀 기존 게임들과 어떤 차별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통계적으로 보면 기자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블록체인 게임 중에 도대체 몇 개나 성공했냐. 예를 들면 제가 전 프로젝트에서 한 40개 정도 했었으니까 그 중에 한 2개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낸 게임들 중에 사실 지금 살아남을 만한 게임이 손에 꼽을 정도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그러면 블록체인 게임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제가 런치를 못 보고 나왔지만 제가 재미있는 게임 블록체인 붙이면 성공한다라고 몇 년 동안 얘기하는 걸 그냥 보여준 게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잖아요. 실제로 한국 리니지 라이크 MMORPG가 한국 대만 외의 나라에서 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못했잖아요. 블록체인 붙여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이 더 재밌어지고 더 큰 성과를 낸다는 거는 저는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게임들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 올린 오프 더 그리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에픽 스토어 지금 현재 1등 게임이에요. 심지어 포트나이트를 이겼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졌지만 이게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블록체인이 인베드 돼 있습니다. 그 게임 안에 있는 토큰과 NFT가 실제로 유저들은 모르지만 블록체인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루에 DAU가 한 지갑 계산 유저도 뭐 1,000만 명이 넘고 DAU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식의 게임으로 그 익스트랙션 슈터입니다. 그러니까 PUBG 같은. 그래서 실제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성과 바탕으로 이제 4월 1일 날 바이낸스에 처음 상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때 저희 멤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그 전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게임 망하고 두 번째 게임 망하고 세 번째 게임 망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멤버가 와서 심지어 팀 멤버가 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블록체인 게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못한 거 아닐까? 왜 그 분야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다 네 번째 게임인 미르포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시도가 시도 자체가 무슨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도 자체가 안 됐다기보다는 시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걸 반하는 사례들이 엄청난 성공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데일리안 이주은인데요. 질문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전에 세계시장 공략 차원에서 3, 4월 중에 두바이 지사 고려 중이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합병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들이 좀 있는지랑 크로스 생태계 협업 의사 밝힌 게임사 중 글로벌사들의 비중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글로벌 거래소들이랑 상장 좀 논의 중이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좀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사 관련해서 중국 지사는 설립이 됐고요. 뭐 회사 이름이 넥서스가 중국 발음에 없더라고요. 저런 발음 자체가 아예 없어서 이름이 좀 다른 이름, 그러니까 빛나는 별 뭐 이런 의미로 중국 지사는 이미 설립이 됐고 두바이 지사는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DMCC라고 두바이에 있는 이제 프리트레이드 존 중에 또 제일 큰 데 중에 하나거든요. 그 DIFC와 양대 산맥인데 DMCC가 좀 더 낫다고 판단해서 DMCC에 지금 설립 절차를 우리가 신청을 했고요. DMCC가 이제 뭐 바이낸스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 진행 중이라 아마 다음번 사업 보고서 때는 이제 설립된 걸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시작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많고 지난번 말씀드린 중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에 있는 게임 회사들과도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도 정해지면 아마 제가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현재는 한국이랑 중국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는 답 못하는 거를 양해해 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거래소와 관련된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여러 그 주요 거래소들이랑 우리의 퍼블릭 세일즈나 아니면 거래소 상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이라고 하면 뭐 방식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건 정해지면 저희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소가 발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공지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 다음 단계 뭐 전체가 다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 다음 단계로서 뭘 할지에 대한 공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체 일정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4월 안에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랙프로 길건입니다. 좀 전에 공식된 오픈게임 파운데이션과의 공식 사업 규모 포괄적 용역 계약에 대한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계약 기간이 이달 27일부터 2027년 3월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스위스의 오픈 게임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게임을 좀 더 게임과 관련된 오픈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재단의 비전이고 이제 재단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아직 재단이 그런 기능과 인력을 모두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넥서스라는 디벨롭먼트 컴퍼니, 이제 그 블록체인 씬에서는 데브코라 그러는데요. 디벨롭먼트 컴퍼니한테 이제 그 일을 대신 해달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지원을 서비스를 이제 넥서스가 이제 재단한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용역 계약을 당연히 체결했고요. 그래서 아마 넥서스는 이제 넥서스가 뭔가 일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에 대해서 재단으로부터 용역비를 수령받는 식으로 이제 넥서스의 매출이 일정 부분 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재단이 블록체인이나 토큰 세일즈나 이 모든 것의 주체이고 다만 그 인력과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행을 이제 넥서스가 개발도 해주고 블록체인 개발도 해주고 토큰 세일즈도 도와주고 하는 식의 방식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이어졌고, 둘은 사실 엄연히 독립된 엔터티니까 사실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는, 일을 무엇을 하기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어떻게 대가를 주는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고이코의 이원용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웹2 게임 관련해서 질문도 나왔는데 그 액션 스퀘어 시절부터 던전 스토커라는 게임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도 스팀에 1월, 2월 들어서 한 번씩 문제가 올라왔는데 지금 넥서스나 뭐 장영국 대표님 차원에서는 아직은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독립적으로 개발을 두고 있는 상황인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익스트랙션 그 슈터 장르 게임인데 아까도 뭐 오프더브리드 말씀하셨지만 뭐 블록체인과 뭐 연동이 될 가능성도 있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 있던 회사에서는 뭐 지스타나 GDC 같은 데좀 스폰서도 하면서 많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셨던 게 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고, 지스타에서 간담회 했던 것도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그런 B2C 대형 게임 전시회 이런 곳에 좀 나올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액션 스퀘어에서 만들었던 게임은 이제 원래 챙겼던 분들이 좀 깊숙이 챙기고 있고, 저는 사실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게임 개발에 대해서 있어서는, 게임 개발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 특히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바텀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만들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도 성공할까 말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제가 하는 일은 이 개발자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제가 선택하는 게 경영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 게임을 블록체인 버전으로 바꾸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제가 블록체인 게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만들 건지. 이게 맞는 방식이라, 아마 근데 기존의 팀들은 기존의 블록체인 없이 게임을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마 6월 안에 얼리 액세스나 이런 식의 출시를 현재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도 많이 진화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 펍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진화해서 거기도 약간 저는 완전히 페어한 게임이라 뭘 팔지, 스킨밖에 못 파는 거 아니야 했더니 요새는 이제 뭐 드랍도 하고 뭐 등등 인게임 아이템도 살짝 팔고 뭐 이런 것들로 진화를 해서 그걸 매우 잘 적용한 게 오프 더 그리드라는 게임이고요. 그걸 심지어 이제 부분 유료화로 가면 그런 걸 팔았을 텐데 그걸 팔지 않고 그걸 게임 내에서 얻게 만들고, 대신에 그걸 좀 더 잘 얻거나 잘 쓰거나 아니면 그걸 거래하는데 유료화를 한 게 오프 더 그리드의 핵심입니다. 오프 더 그리드는,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하고 싶으면 오프 더 그리드 프로에 가입을 해야 돼요. 12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하는 변형된 유료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MMO나 뭐 사실은 슈팅 장르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으로 못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오프 더 그리드가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몇 개의 슈팅 게임들이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오프 더 그리드 공부하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게 더 적용이 되면 훨씬 더 게임성이 오래 갈 수 있다. 게임이 더 지속 가능하다. 해치지 않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이제 더 적용되는 게 그 익스트랙션 슈터만이 아니라 대전 게임이라든가 이런 뭔가 아이템이 공정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에 있어서는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사례를 오프 더 그리드가 만들어줬고, 그게 많은 게임들에 적용될 거라고 보고, 실은 저희의 라그나로크도 그 정액제로 바꾸기로 한 것도 사실 오프 더 그리드의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체력이 좋아지면, 저희 회사 체력이 좋아지면 뭐 GDC도 가서 이제 체력도 좋고 또 우리의 성과가 있으면,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미르포 성공하고 2022년도 GDC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강연할 때 뭐 말도 못하는 영어로 하는데도 관객이 꽉 차서 되게 막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됐을 때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엔가 제가 갔는데 별로 사람이 없어서 이게 뻘쭘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G스타 때는 늘
그 매체분들이 관심 갖고 되게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도 지스타 때는 저희도 어떻게든 좀 참가할 정도로 체력을 높이자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지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풋데일리 홍성환 기자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회이사 손님들 이제 네 분에게 미리 이제 13,000주가량의 이제 스톡 옵션을 미리 부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기 진작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제 때로는 이제 거수기 논란을 좀 빚어질 수 있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미리 스톡 옵션을 부여할 때 어떤 점 좀 고려했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실 때 윈스 플랫폼을 뛰어넘겠다 하시면서 이제 올해 안으로 50종의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외부적으로 공개된 게임은 3종밖에 되지 않고 좀 속도감이 좀 늦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사회이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들한테 주주의 가치,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 라고 말을 계속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주주의 이익과 일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내 이익이 내가 좀 더 잘 되려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겠네. 그냥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그걸 이제 소위 얼라인한다 그러는데 일치시킨다. 그게 사실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 방법이거든요. 말로 뭐 계속 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면 내 이익도 증가하네. 그래서 저는 부여를 한 거고 실제로 스탁 옵션이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주로 임직원들한테 주잖아요. 임직원들을 주주처럼 만드는 게 스탁 옵션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저는 많이 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게 되게 아쉽긴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스탁 옵션 받을 때도 스탁 옵션을 저는 너무 좋아했는데 현금보다도 저는 훨씬 더 좋아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회사를 키울 자신도 있었고 그러면 훨씬 더 제 부가 커지니까. 근데 사실 안 그런 직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스탁 옵션 주냐, 현금 달라 이런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그거는 약간 회사가 성장하면서 스탁 옵션으로 인한 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기사도 났지만 저는 작년에도 경험했잖아요. 스탁 옵션을 통해서 사실 직장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되게 많은 걸 본 것처럼 사회이사한테 저는 스탁 옵션을 부여하는 게 그들의 책무에 정확히 일치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테슬라 사회이사님들 테슬라 사회이사 돼서 다 부자 되셨고요. 그래야 그들이 회사가 성장하고 주주 가치가 성장하는 거에 기여를 하려고 할 테니까요. 이제 결국은 첫 번째 게임이 나오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 목표는 이제 1분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개수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개수보다 좋은 게임 얘기를 기자분들도 저 인터뷰하실 때마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뭐 그 얘기는 제가 정말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 질이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 하자라는 생각은 지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수에 대한 목표를 버린 건 아니지만 둘의 방점 중에 제 방점이 그동안 많이 개수였잖아요. 개수보다는 지금의 좋은 게임 성공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라그나로크 몬스터월드를 3주를 저희가 지연시키면서 원래 게임은 다 개발되어 있거든요. 좀 더 꼭 성공시키자 첫 번째 게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면 게임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경험이 우리 팀이 제일 많으니까 게임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성공할 것 같다 이런 식의 개입을 당분간은 꽤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게 어쩌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개수를 늘리는데도 그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 그게 제가 1분기 때 기자분들하고 얘기했던 것과 살짝 그 방점은 좀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인스 양재입니다. 네, 저는 질문 아까 그 용역 계약 하신 거 보니까 2년 동안 54억 정도 승수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넥서스 액션 게임즈 액션 스퀘어 시절에 매출이 7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벌써 70%를 계약 한 번으로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를 조금 다시 듣고 싶고 또 이 용역 계약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기반을 까는 걸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넥서스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넥서스가 좀 이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청사진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54억은 사실 1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분기에 이제 재단으로부터 받은 용역비가 54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 내내 저희의 서비스를 계속 할 거니까 물론 이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좀 편차는 있겠지만 계속 재단한테 저희가 일정 부분의 용역비를 받으면서 회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회사가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서비스를 계속하는 한 뭐 어느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저희의 직접 서비스보다는 이 생태계가 자체로 굴러가는 한계가 와서 저희의 용역이라는 게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아까 말했던 디벨롭먼트 컴퍼니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매 분기마다 받고 인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주된 수입은 결국에는 게임 토큰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플랫폼 매출이 될 거고요. 이제 그게 3월에 첫 게임 출시되면 나오니까 그 매출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 어떤 우상향의 각도를 그리느냐, 그게 이제 회사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V원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크로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가 맡고 있는 역할이랑 창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수익 모델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M&A 관련해서 24년 기준 현금성 자산이 대비해서 우리 손실도 좀 규모가 작지 않아서 좀 자금 마련 계획이 별도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게임들이 각각 자기의 게임 토큰, NFT를 발행을 할 거고 그게 우리 플랫폼인 우리 월렛,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로스X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 거래될 때마다 저희가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 그게 앞으로도 넥서스란 회사의 이제 주된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게임이 나올수록 더 많은 게임이 더 많은 토큰을 발행할수록 그 많은 토큰들이 유저들 간에 더 많이 거래될수록 저희의 매출은 늘어나는 구조.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매출이 이제 2분기부터 찍히게 될 텐데요. 그 찍힌 매출이 분기마다 월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걸 보면 넥서스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요. 그 숫자로 초기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스타트업 하는데도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사를 인수한 이유는 뭐 가장 첫 번째는 속도였고요.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이직해서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게 하는. 근데 그거는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M&A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라는 게 사실 갖고 있는 가장 상장을 하는 이유가 이게 교과서에 보면 역시 교과서로 가면 파이낸싱 하려고 상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파이낸싱 하려면 주가를 높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높이지 않을 거면 상장하면 안 돼요. 자기 주식 팔려고 상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상장하는 거지 나는 성장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상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주주들 속이는 거죠. 성장하겠다는 거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상장이거든요. 그게 유상증자를 하건 아니면 뭐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건 아니면 합병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는 현금이 적으니까 현금 가지고 뭘 산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하지만 합병을 하는 거가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그 합병이 이사회를 통과하고 또 주주들 합병을 했더니 주주들이 잘했다.
맞다. 이게 기업 가치를 높이네. 그런 식의 시장의 반응을 이뤄낼 합병들을 위주로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원은 상장사한테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재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좋은 M&A는 재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게임 회사랑 합병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요. 그게 사실 상장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이제 그걸 잊고 성장하지 않는데 상장하는 상장사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상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M&A라는 방식, 자본 조달의 방식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상장하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있는 돈만 쓸 건데요. 그럼 상장하면 안 되는. 그거는 상장의 혜택도 없고 상장의 이유도 없는 거라 저는 안에 있는 현금 가지고만 M&A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상장이라는 이 상장사를 레버리지해서 좋은 회사들, 기업 가치에 도움되고 성장에 도움되는 회사들을 계속 M&A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많은 관심 갖고 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게임을 내는지, 그 게임이 성공하는지, 성공하면 또 그 성공이 얼마나 레버리지 할 수 있고 또 재현할 수 있는지 등등 계속 보시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저 스스로도 뭐 생각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랑 토론도 하고 시장도 보지만 이렇게 기자분들과 질의응답하면서도 저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양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면 양보다는 이제 질로 가야 시장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이건 맞는 거다 인식에 있어서 라고 했듯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시고 이건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비판적인 질문도 해주시면 제가 귀담아 듣고 저희 사업 고민할 때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